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부모의 첫 번째 일, 첫일, 자녀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표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구체적 이유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란 무엇일까요? 가슴이 뛸 만한 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꿈은 내가 꼭 이루고 싶고 또 실현 가능하고 수치로 측량이 가능한 열정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감 시간을 더하면 이제 꿈은 목표로 바뀝니다. 그렇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가슴에 황금 씨앗과 같은 꿈을 심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꿈을 찾기가 이루어진 이런 아이들은요, 이런 자녀들은 스스로 이제 공부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눈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나 장소, 건물, 예를 들면 대학 캠퍼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직업에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가 돌아가시자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보다 못한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늘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를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서울대 캠퍼스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울대 캠퍼스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목표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는 것이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자녀를 감싸고 있는 집안, 이런 집안이 바로 성공하는 자녀가 성장하는 집안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학교 가는 자녀를 관심과 사랑으로 배웅하며 자녀가 엄마를 부를 때도 목소리가 엄마 이게 아니고 엄마 이렇게 톤이 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꿈을 적을 때요, 요령이 있습니다. 꿈을 적 때 최대한 빨리 많이 적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기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20분에서 30분 동안 시간을 주고 최대한 많이 빨리 100가지 꿈을 써보도록 합니다. 꿈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꿈을 꾸도록 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의식까지, 눌러놓았던 무의식까지, 무의식 속의 꿈까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학습 현장에서 1:1 코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고 꿈을 써오라고 하면 몇 개나 써올까요? 보통은 50개를 넘지 못합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가 50개를 써오자. 그러나 이렇게 쓰는 요령을 알려주면 30분, 20분 만에 100가지를 쓰되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흔히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령은 갖고 싶은 것, 철수야 갖고 싶은 게 뭐야? 모두 한번 써봐. 알고 싶은 건 또 뭐야? 배우고 싶은 건 또 뭐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뭘까? 경험하고 싶은 건 뭐야? 여행하고 싶은 곳, 나라, 장소, 그죠? 직업, 어떤 직업을 경험하고 싶니? 지금서부터 클 아이들은요,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니? 예능 면에서는 3의 영역별로 또 영역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부터 80대, 90대, 100대까지, 그렇죠? 아버지로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 어떤 걸 알고 싶은지, 이렇게 나눠보면 3의 영역을 보통 성인의 경우 6개에서 7개 정도, 건강, 비즈니스, 재테크, 그렇죠? 취미,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눠보면 충분히 100개를 쓰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떤 어머니, 어떤 아내, 어떤 자식이 되고 싶은지 써보는 거죠. 학교 어머니의 임원도 계실 텐데요. 어떤 임원이 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운동, 취미생활, 친구 등 인간관계,
내가 나가는 모임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생각나는 모든 분야에서 되고 싶은 나를 적어보는 거죠. 이제 100가지 꿈 중에서 10가지를 추립니다. 그러면 이제 10가지 꿈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10가지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건 30대, 40대, 80대 이렇게 다양하게 주기로 해야 할 일들이 시간의 축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공 로드맵이 됩니다. 인생 성공 로드맵이 돼요. 실제로 공부해야 될 것이나 자격증 등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적고요. 갖춰야 할 인간관계, 학력 조건과 마감 기간 등을 함께 적습니다. 이것이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이 인생 성공 로드맵이 되고요. 10가지 꿈 중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인생의 3대 과제를 10가지 중에 다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3가지 꿈은 이제 심상화된 비주얼화된 사진으로, 그래서 그림, 이미지, 마감된 시간, 수치나 수량까지 포함해서 3개의 이미지를 인생 3대 목표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A4 한 장에 3장의 컷이 만들어지겠죠. 그 밑에는 컷을 설명하는 목표와 마감 시한, 수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3장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6컷의 성공 CF를 찍기 위한 시나리오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3대 과제 중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돼서 세계 최고의 상인 상을 받는 그런 CF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내가 감독이 돼서 나의 성공 CF를 연출하는 거죠. 카페트의 색깔은, 그때 나오는 음악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듯 눈을 감고 아이가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성공을 이루는 강력한 상상력의 암시가 됩니다. 좋은 성공의 자원이 되는 거죠. 이런 마지막 3대 과제를 몇 줄의 문장으로 이루기 위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문장이 인생 사명선언서가 됩니다. 이 사명선언서는요, 두고 명문장으로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이 문장을 읽으면 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으로 평생을 두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유명한 시인들은요,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탈고와 퇴고를 거듭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생 사명서가 됩니다. 한 줄에서 시작해서 늘려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냉장고 위에 코팅해서 붙여놓고 실천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가겠냐고 야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적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